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의미와 결혼의 동기, 그리고 과연 준비된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을 하신 분도 있을겠지만 많은 부분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결혼이라는 것은 성숙한 남녀가 적법한 의식을 통하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 결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부부의 역할과 지위가 부여되고 가족과 사회가 존속이 되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배우자로 인정을 하고요. 그때 그 배우자와는 정서적, 성적 관계를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부부는 결혼을 통하여 친밀감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결혼은 사회적 법적으로 부부로 공인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성적인, 정서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부부로 공인을 받게 되고요. 공인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실제 사회적, 법적인 의무, 책임, 권리 역시 수반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공인이 되는 관계가 되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녀의 적출을 보장하게 되는 관계도 되는데요. 법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또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부는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로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결혼은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가족을 형성하고 또 주체적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기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결혼은 다양한 기능, 또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가족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시가와 처가와의 관계로 인간관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또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발견하고 또 인격이 완성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로는 불안정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보완해주면서 여러 영역에서 친밀감과 일치감, 공감대를 나누며 동반자로서 사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또 가족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부부가 똑같아지는 것, 그리고 가족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각자의 다른 점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의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각자의 발전과 성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으로서 결혼 생활을 이끌고 유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각자의 발전과 성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이론으로 결혼으로 이끌어지는 과정, 그리고 결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 각자 사실 결혼을 할 때 이유는 다 다를 것 같고, 서로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찾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기대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결혼을 해보지 않았고 또 새로운 남녀가 만났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기대, 또 환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비현실적이고 기대가 너무 높다고 하면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부부싸움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부부 갈등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일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건전하고 현실적인 결혼 동기를 통해서 이러한 서로 간의 욕구와 기대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결혼 동기가 사실은 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지만, 만약에 비합리적인 결혼 동기가 있었다. 앞에서 은재의 경우에는 결혼의 동기가 물론 매력을 느끼기도 했지만 원치 않은 임신이라 그랬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통해서 바로 급박하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적응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또 건전한 결혼 동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잘 결혼하는 그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는 결혼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동반자로서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자 결혼을 선택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경제적 협력과 안전, 정서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자, 사회적으로는요, 사회적인 스케줄대로 사는 건강한 보통 사람으로 사회 주류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가정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할 수도 있고요. 또 가사적으로 일하는 사람,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 역할을 하는 동기로 결혼하는 경우,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동기가 또 결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 속한 가족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결혼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결혼을 한다면 또 빨리 주변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또 정서를 나누고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인적, 사회적인 동기, 맞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 불행한 가정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너무 고독해, 나 혼자 사는 것이 괜찮지만 좀 너무 외로워,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신중하게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결혼은 좀 불행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선택하기에 앞서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에 대한 환상을 현실적 사고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결혼을 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다. 아니야. 결혼을 해도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노력하고 싶어. 이렇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결혼에 대한 현실적 사고로 바꿔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남들과 분명 다를 것이다. 아니야. 우리의 남들도 남들과 같이 비슷할 것이야.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나는 같은 것을 기대할 것이다. 아니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결혼을 통해 사랑이 깊어지면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사랑이 깊다고 해서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아. 결혼 생활에 있어 나의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현실적 사고로 바꾸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준비된 결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결혼은요,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라는 거 잘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결혼이 될 수 있는 결혼 정년기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결혼에 대한 준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뒤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25, 이제 졸업을 했지, 바로 결혼해야지,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결혼 정년기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25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29은 너무 늦고 이제 30 넘어가면 노처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거의 한 30 넘어서 직업도 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그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절대적 연령 기준으로 굉장히 낮았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시기가 또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 정년기는 25에서 30, 30에서 35, 35에서 40 이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나의 스스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적 연령 기준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결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결혼 준비는 원만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가 결혼 정년기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혼 준비는 무엇일까요? 결혼 준비란 결혼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혼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생활 측면으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개인적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사회적, 윤리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상황인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 같이 해보자. 나는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런 자아정체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넘었을 때 책임이 있는가? 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자아정체감과 책임감을 확립하고 실제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다 독립된 상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되고 책임도가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이 관계적 측면에서 서로의 애정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열정이 높지만 친밀감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헌신만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안정적인 삼각형이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얼빠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얼빠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얼마나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관계가 성숙되었을 때 서로의 애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고, 만일 가능하다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관계적으로 서로의 애정도가 높다면 그게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결혼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사실 소개로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한 파악도 잘 되지 않았는데 적당한 조건에, 적당한 경제력에, 적당한 뭐라 그럴까, 인성이 괜찮은 정도니? 이런 정도면 사실 결혼해도 되겠어 라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 이후에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어, 이럴 줄 몰랐어,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해도 난 너에게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넌 왜 이런 것을 나한테 주지 않니? 역할에 대한 갈등 등등으로 인해서 결혼의 어떤 애정은 식어버리고 헌신, 즉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이 그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되지 않고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정이 충분하고 서로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충분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된 상황에서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앞에서 우리가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생활 측면입니다. 각자 결혼 생활에 대한 현실적 기대와 정보를 가지고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에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 준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가 가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의지를 갖춘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몰랐으면 좋겠다, 얘는 이런 것을 알면 안 된다라고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단점과 가족의 어떤 결함에 대해서 숨기고 쉬쉬하고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잘 교환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개인적인 큰 생활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성장 배경이 다른 배우자와 공동 생활을 하는 전환점이다. 그래서 각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모두 이런 공동 생활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잇는 굉장히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그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인생에서의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개인적, 관계적, 생활 측면에서 각자 현실적 기대, 정보를 가지고 이게 잘 헌신하겠다라는 의지와 이런 노력, 책임감을 가질 때에만 결혼이 될 수 있다. 즉, 결혼의 준비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혼 중미에서 중요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핍을 메워주기 위해서, 외로워서 그런 것을 결혼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생활인이 지녀야 될 능력들을 잘 갖춰져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잘 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아플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책임감이 없을 때 결혼하는 것은 그 불행으로 가는 시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승낙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양가가 결합하는 가운데서 가족들이 온전하게 좀 승낙이 되고 가족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때 이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겠죠. 만일 혹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는 않나요? 아버지가 원해서,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빠가 원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아. 아,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특히나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시점에 맞추어서 결혼하는 경우에 또 아버지나 가족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은재와 같이 혼전 임신을 이유로 혹은 가족에서 도피하는 이유, 이게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낭만적 사랑만이 작용하는 결혼, 비현실적 기대에 의한 결혼, 또 폭력 문제를 간과한 결혼, 또 갑자기 결혼한다거나 조언의 경우,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결혼이라면 각자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통으로 결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는 사실은 뭐 앞에서 우리가 이론, 배우자 선택 이론에서 교환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이런 경제적인 지위 상승을 위해서 아니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어떤 트로피 배우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절한 결혼의 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사실 결혼 생활이 불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된 결혼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 다양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결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한계와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좋아. 나는 이런 것이 단점이야. 그래서 상대에게도 나의 장점을 어필을 하지만 단점도 노출을 해서 상대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고 나중에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지적을 받거나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장단점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면서 참지 않고 상대와 이것을 상대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한계와 책임을 수용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자존감을 세우고 또 그 스스로 안에서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가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수용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그런 자존감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개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즉 타인,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점만 보시지 말고 단점도 보십시오. 그 단점을 수용할 수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계를 인정하고 용납할 때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납이 될 때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어떤 현실적인 기대, 즉 너무 환상을 가지지 않고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난다고 화난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다고 불안성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난다고 그 사람을 화를 퍼부을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도록 요구할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잘 표현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서로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될 필요가 있고요. 타인 역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적고 감정을 조절하고 필요할 때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사회적인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연령에 맞는 생활 능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활인으로서 사회적인 기술, 자신의 연령에 맞는 생활 능력,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있나요?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생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전업주부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경제력이 안 된다. 그래서 처가에서 도와주면 안 되나? 시댁에서 도와주면 안 되나? 처가가 굉장히 여유로워. 우리는 굉장히 아직까지 발달해야 돼. 언제까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작지만 조금 이렇게 생활을 좀 늘려갈 수 있는 능력과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죠. 생활이 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향후 몇 년간 어떤 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과정이 서로 간에 맞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두 부부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피하고 불안감을 서로에게 퍼붓고 아니면 타인에게 의지하고가 아닌 스스로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의 가족 간의 여러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대인관계 기술도 가졌을 때 그 생활인으로서 개인으로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고 그때 사실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업무, 역할 수행 면에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했을 때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만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보면 사회의 역할, 또 며느리의 역할, 이 다양한 친척 관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할 일이 많네요. 경제력도 가져야 되고 또 서로 간의 의사소통 능력도 가져야 되고 정서적인 안정도 있어야 되고 정서 조절도 돼야 되고 또 대인관계 기술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과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결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은 사회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범이라는 거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또 사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가족관계라는 것이 사실 사회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의 또 다양한 관계가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 구범을 존중하는 어떤 성숙된 사회인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과 관습, 전통을 존중하고 삶의 가치와 성장 그리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원가족과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안정할 수 있는 부분,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처가나 시댁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된 개인, 즉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책임의 자율적인 인생을 독립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갈등과 스트레스를 주는 변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산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협의하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요. 아니면 서로의 가족, 원가족을 비난하고 처가가 이렇다. 아니면 본가가 이렇다.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왜 아버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인에게 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트레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자체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시댁과의 관계가 불편해. 이것보다는 결혼 생활을 하고 이 관계가 넓어짐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어떤 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더 풍만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등등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과 성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나 혐오감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서 계속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준비된 결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할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성숙한 사랑과 상호 신뢰와 상호 이해를 구축하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과 상대방과 역할에 대한 합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의와 조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 금전, 가사분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가, 종교, 대화와 애정 표현 등의 합의를 이루는 것 모두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중요한 7개의 영역, 결혼 기대, 성격,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재정관리, 여가, 가치관, 성관계, 자녀와 부모됨,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할관계, 정신과 신경 등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의 어떤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OX로 표시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더 상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합의해야 될 점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아주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 과정에서 부모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자, 성인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과 좋은 결혼 모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원가족, 즉 우리의 부모님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인데요. 부모님들 역시 결혼하는 이 새로 출발하는 이 젊은 성인에게 좋은 역할, 그리고 좋은 결혼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를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대해야 하고요. 자녀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며 자녀에 대한 의존과 통제를 줄이는 대신에 배우자와의 부부간 친밀도를 높여서 자녀에게 좋은 결혼 생활의 모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도 상호 존중과 감사의 태도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구성원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는 결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과시적인 결혼 절차와 과다한 혼수 준비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분수에 맞는 결혼 문화, 이 양가가 결합하지만 서로 간에 이 새로 태어나는 이 두 부부를 지지하고 축복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혼과 결혼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혼이란 성숙한 남녀가 사회적으로 적법한 의식을 통하여 결합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심리적, 정서적, 성적 결합,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부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과 사회가 존속되는 수단이 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로 이 결혼은 이 동반자로서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며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며 경제적 협력과 안정을 이루고자 하며 정서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이루기 위함이며 동시에 사회적 스케줄대로 사는 건강한 보통 사람으로서 사회 주류에 포함되기 위한 동기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인으로서 사회적 기술을 가져야 되고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독립적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단점을 보완할 자신감 그리고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상대방과 역할에 대한 합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